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도시의 90% 이상이 철저하게 파괴된 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도시가 있죠. 마리우폴시입니다. 이 마리우폴시에서 마지막까지 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결사항전을 벌이던 이 우크라이나군 264명이 결국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 수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중상자 53명과 부상 정도가 알려지지 않은 장병 211명이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와서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국경 마을인 노바조스크 또 올레니우카 등 친러 괴뢰정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의료시설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라르 차관에 이어서 이 마리우폴의 수호자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송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교환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조스탈 장병을 이 반군 지역으로 보낸 것은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이 중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참모는 구조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일단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노바조스크 등지로 이송되었지만 포로 교환 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벙커에서 연합군 사령관인 데니스 포로코펜코 중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리우폴 수배대 전체가 최고사령부에 승인된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우크라이나군 부상자 이송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부상자들이 노바조스크의 의료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통로가 열려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상자를 비롯한 장병들이 버스를 타고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버스 행렬에는 러시아의 군용 차량도 동원됐다. 이렇게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들이 정식으로 포로 지위를 갖게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여전히 수비군이 남아있는 아조스탈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영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장병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섬세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우폴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우, 이 하리코프라고 불렀었죠. 이 하리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러시아 국경에 도달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제127여단 227대대가 러시아 국경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227대대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국경을 나타내는 표시를 둘러싸고 촬영한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레흐 시네흐보 하르키우 주지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 227대대가 하르키우주와 러시아의 국경까지 치고 올라가서 국경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침략자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에서 이 하르키우의 127여단 227대대 장병 여러분에게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227대대 소속 장병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해냈다 그러면서 적이 점령한 모든 영토는 다시 우크라이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군이 북부에 있는 수도 키우 점령을 막은 데 이어서 하르키우가 두 번째 대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전쟁 전에 이 하르키우시에 약 140만 명, 그리고 하르키우 주의 전체는 한 24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문화, 교육,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만큼 침공 직후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4일 만에 이 하르키우 시내에 진입했으나 이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전의 특성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점령 시도를 끈질기게 막아내다가 최근 반경에 성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르키우 전투와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이 우크라이나로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침공 초기였다 그러면서 침공 첫날 러시아군을 막아낸 데는 이 서방이 지원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앞세운 기선제압이 한몫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상군 전격 투입으로 주요 도시의 행정권을 신속히 장악해서 괴뢰 정권을 세우려 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의 전차부대가 하르키우 외곽 순환도로에 들어서자 소규모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무기 NLAW로 추가 진입을 저지했으며 이에 러시아군은 전술을 받고 이틀 뒤에는 여러 방향에서 이 하르키우 도심을 향해 경전차 부대를 한꺼번에 진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전이 치열했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지원한 무기와 지형 지물을 잘 아는 병력을 앞세운 시가전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다시 격퇴했으며 러시아군이 그 시점에 하르키우를 신속하게 점령할 기회가 물 건너갔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텔레그래프는 분석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결국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이렇다 할 전과를 올리지 못한 채 조금씩 후퇴하다가 러시아 국경 근처까지 밀려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기에는 질서정연하게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심각한 패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푸틴이 전격적 침공을 단행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러시아군은 수비태세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결국 지난 3월 말 수도 키이우 공략을 포기한 뒤에서 하르키우에서도 퇴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북부, 동북부가 완전히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5일 하루에만 거의 2천여 명의 피난민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인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는 러시아의 군대가 전쟁 목표를 더욱 축소해야 되는 지경에 처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동맹국 회의조차 푸틴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데 실패하면서 푸틴은 더욱 고립되고 그의 어깨는 축 처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초창기에는 즉각 공격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지만 지금은 많이 누그러뜨려졌다 그러면서 현재 푸틴에게 좋은 소식은 딱 하나,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의 결상전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지난 2월 24일에 기세등등하던 러시아군과 비교를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파괴적인 무차별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퇴각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이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점령을 포기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의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 지역마저 초기의 전과와는 달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0마일도 안 되는 하르키우에서 퇴각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이 돈바스에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포위하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이젠 도네츠크를 완전 점령하려던 시도마저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 러시아의 고립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 구소련 일부였던 에스토니아에서 14개 나라의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나토군의 합동훈련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에 소집된 이 러시아 우방 6개 나라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찬성을 표한 곳은 벨라루스 한 곳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푸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 회의가 푸틴에게는 곤혹스러움을 안겨주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펼쳐지는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16일 이 우크라이나의 남쪽과 동쪽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돼 있고 더불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세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국장인 킬로 분다노프 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더 진격하기보다는 곧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8월이면
이 러시아군의 전력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 이 전쟁 초기에만 해도 이런 상상은 불가능했지만 지난 12주 동안의 전황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더욱 굳게 해준다 그러면서 우선 우크라이나군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반대로 잘 훈련된 병사도 줄어들고 있고 사기도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의 국방부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처음에는 가장 잘 훈련된 병력들을 대거 투입했지만 지금 그들의 3분의 1을 잃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또 러시아군의 전쟁 물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았고 결함도 많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미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를 잃어버렸는데 이는 가히 역대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군대가 승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반에 우크라이나군은 나날이 군사 장비들이 보강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사상자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군 같이 많지는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러시아군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달리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군은 갈수록 약해지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면서 결국 러시아군이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이고 한 단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